로드마인 TV. 롱바디 지금 직수입차들이 지금 다 1억 8천 정도 하잖아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신데 다자녀까지 있으시다, 진짜 8, 9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불리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찰스입니다. 요새 이제 에스컬레이드가 풀체인지 돼서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또 공식에서도 뭐 정신없이 계약받고 있고 뭐 이런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GM의 가족, 형제차죠. 에스컬레이드의 형제차인 쉐보레 서버번 역시 풀체인지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대가 지금 저희 매장 앞에 이제 서 있는데요. 이 서버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쉐보레에서 최근에 발표하고 뭐 했던 쉐보레 타호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쉐보레 타호라는 모델의 롱바디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 특이하죠. 왜냐면 에스컬레이드는 롱바디가 에스컬레이드 ESV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GMC 유콘은 유콘 XL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왜 유독 서버밴만, 그러니까 즉 타호만 왜 롱바디는 서버번이고 숏바디는 타호냐? 어떻게 보면 타호가 오리지널이고 롱바디인 서버번은 약간 번외차인데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933년에 서버번은 등장을 했어요. 근데 타호는 95년에 처음 나온 차입니다. 그냥 다시 말해 거의 60년 먼저 나온 형님이 이제 서버번이고 타호는 95년에 이제 새롭게 나온 어떤 숏바디 모델처럼 나온 거지. 그러니까 숏바디가 먼저 있고 롱바디가 나온 게 아니라 롱바디 서버번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타호라는 모델도 나중에 곁들여 나왔다. 그럼 서버번이라는 차가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그동안 이렇게 명맥을 유지했느냐? 그 이름 서버번이라는 이름 뜻이 있잖아요. 교회로, 약간 교회의.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제 레저나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편하게 탔던 차다. 상상컨대 독립군들께서도 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서버번의 풀체인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에스컬레이드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체인지를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서버번, 뭐 에스컬레이드, GMC 유콘 이 3총사는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그런 구성이에요. 사실은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냐? 브랜드죠, 브랜드. 하지만 이 플랫폼 바디 자체가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리고 서로 또 인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짝짝꿍.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번 에스컬레이드 설명드릴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즙을 짤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썬루프는 반토막이었는데 3배 이상 큰 걸 파노라믹 루프로 바뀌었고, 리어 서스펜션은 독립식으로 바뀌어서 승차감을 개선했고,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레벨이 4세대가 들어서면서 훨씬 더 신기술과 더욱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개선한 데다가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면서 승차감이 이제 구름 위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서버번 모델 역시 방금 말씀드린 모든 개선 사항들이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완전하게 똑같이 적용돼 있는데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는 이 서버번의 경우에는 에어라이드 서스펜션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500만원 이상 저희가 저렴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다. 그러므로 또 그 값어치는 값어치대로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쉐보레 서버번, 이 녀석은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첫 번째로 공간이 아주 큰데 이 실내 공간이 크면은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바로 그거예요. 주차가 불편하다. 맞습니다. 불편해요. 대신에 주차가 제일 편한 차는 뭐죠? 모닝입니다. 모닝. 근데 모닝이 주차 편하다고 역시 모닝이 짱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모닝도 좋은 차지만 그 맞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 서버번 같은 경우도 맞는 용도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주차가 불편하면 실내가 편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주차 공간만 잘 빠져나오면 그 도로에서는 이만한 버스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만 들어오면 전혀 불편한 건 없는데 좁은 공간, 이런 공간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살살 운전하면서 적응하시면 실내에 쾌적하고 편안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큰 차다 라는 거는 또 하나의 내가 소유한 공간이 더 확장되는 개념이다, 또 하나의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 매우 유리하게 여행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트는 지금 7인승 시트로 되어 있는데 7인승 시트에서 이제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 됩니다. 이따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넓은 트렁크 공간에다 그럼 뭐하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거리라고 해봐야 작은 튜브 하나 아니면 조금 더 큰 튜브 하나 요 정도인데 요즘은 이제 텐트, 뭐 캠핑 장비, 뭐 감성용품에다가 이것저것 다 싣고 어린애들용 자동차 같은 것도 있어요. 70km 하는 거 막 그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도가 다르다.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6인 이상이 타면 6인 이상이 탑승 시에, 즉 가족끼리 여행 갈 때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구매하실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되고 비용 처리도 되고 세금 혜택을 다 보면 한 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차예요. 이 차가 1억 오히려 미만도 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하시면은 1억 미만. 만약에 개인 사업자신데 다자녀까지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서 또 혜택을 봐서 한 진짜 세금 혜택을 따지고 보면은 한 진짜 8,9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차예요. 너무너무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가 지금 롱바디 지금 직수입 차들이 지금 다 1억 8천 정도 하잖아요. 1억 8천이 넘거나 혹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격이 높은데 얘는 1억 2천만 원대예요. 1억 2천만 원대에 저희가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6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럼 6천만 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면 얘가 좀 뭔가 불리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럭셔리하냐? 라고 하면 럭셔리라는 단어는 조금 안 맞지만 고급스럽냐? 그럼 충분히 고급스럽다. 외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전 세대 모델만 해도 풀체인지 트림이 프리미어라는 트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하이컨트리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하이컨트리는 아마 쉐보레 트래버스를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트래버스부터 하이컨트리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죠. 최상위 트림에는 얘네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성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차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 요인이 제가 봤을 때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높이는요 우리도 익숙해요. 최고 전고는 우리도 익숙합니다. 카니발도 비슷하고 카니발 요새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어디서 차이를 느끼냐? 후드. 이 높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직면해왔던 차들의 높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후드 높이가 아닌 거죠. 후드 높이가 높아지고 오히려 천장은 약간 낮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웅장해지면서 날렵해진 거죠. 디자인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후드가 낮아지고 천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앞유리에 공기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후드 높이가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이 타이어는요 여러분이 접해보기가 쉽지 않은 타이어 크기예요. 실제로 보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타이어 스펙만 보셔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이 휠 사이즈가 22인치예요. 22인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제가 읽어드리자면 275에 50R 22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75 이 타이어의 이 두께가 제 신발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270 정도 신기 때문에 275 정도 된다는 거니까 엄청난 타이어 두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 발보다 더 크구나. 이 휠 사이즈, 그 타이어 사이즈, 그 타이어 두께 이 모든 게 아주 웅장합니다. 온로드형이라고는 하지만 온로드형 같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타이어가 크면은 그만큼 도로 지면이나 이런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겠죠. 뭐 쉽게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요만해, 주먹만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도 막 달달달달달.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야 넌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난 그래 원래 그래. 마음이 이제 옹졸한 사람은 조금 하면은 난 너랑 절교할 거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컨트리. 하이컨트리라는 여기 브랜드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죠? 하이컨트리 뭐 자켓 입으면은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이 예쁜 그런 로고까지 해가지고 최상위 트림을 멋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버번을 보고 우와 이거 되게 독특한데 라고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 이 이마 이거 뭐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차가 그래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 그죠? 세 보여 뭔가 노빠꾸 약간 이런 느낌. 아주 매력적이에요. 트렁크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트렁크를 한번 보셔야 얘가 어떤 매력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실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트렁크 보러 가시죠. 지금 얼핏 보셨을 때 이거 3열 접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3열 핀 겁니다. 지금 3열은 의자가 이게 목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지금 제가 한번 팔을 쭉 뻗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차를 쫙 뻗었는데 제 어깨가 여기에요. 손끝이 닿질 않을 정도로. 야, 이 정도요. 여기 이 알루미늄 이게 있는 부분이 제 겨드랑이, 그러니까 엄청 깊은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뭐 보조적으로 수납 공간도 이만큼 나옵니다. 뭐 부루마블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현금 따발. 부루마블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 뭐 자동차 튜브, 뭐 바람 넣는 거, 음식, 고기, 과자, 뭐 술, 맥주 막 놀러 오시는 분들 술은 막 다발로 가져가시잖아요. 척척척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중요한 건 3열까지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러 가는 길인데 내 무릎에 무거운 술병이 앉아 있으면 그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시면서 가고 싶을 수. 만약에 5명이서 놀러 간다. 그럼 얼마나 많은 공간이 될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네. 이거 보고서 뭐 믿기지 않을 수준입니다. 왜냐면 2열이 펼쳐져 있는데도 누워서 잘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2열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잘 수 있어요. 발 뻗어도 돼, 사실. 이렇게 열어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2열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3열만 접어도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온다. 이 정도면은 튜브를 불고 실어도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걸로 차박이 가능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열까지 한번 접어봤습니다. 어떤 차들은 1열까지 접어요. 기어봉 옆에 두고 잡니다. 그리고 평평하죠. 지금 이게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평평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또 들어가 볼게요. 빨리. 매트리스를 깔았다고 가정하면 뭐 아주 널널하죠.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잘 수도 있어요. 발이 남네요. 훨씬 남죠. 아우. 그러니까 이거는 차박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열이 네. 이제 다이브 시트라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수평을 맞춰주더라고요. 한번 예. 움직여 보시면 높낮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었을 때는 딱 수평을 맞추는. 내 등에 기대서 자라, 이런 거잖아요. 똑똑합니다. 똑똑해. 서버번의 이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뭐 이런 의미인데, 놀러 가라. 금요일 날에 퇴근하고 버스 전용차로 타고 남들 막 막히는 길로 천천히 갈 때 우리는 쭉쭉쭉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퍽퍽했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도피해라. 그게 바로 서버번입니다. 차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선루프가 워낙 커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 보면서 누워서 잠깐 얘기하다가 뭐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다. 자, 이제 실내를 보실 건데, 실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 에스컬레이드와 차이가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실내로 가서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번의 실내는 럭셔리하니? 라고 물으면 벤츠,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고급차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럭셔리하다는 느낌은 좀 부족하긴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급스럽다. 일단 대시보드 한번 만져보시면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요. 가죽에 우드 트림에 알루미늄 소재의 크롬 재질 이런 것까지 다 돼 있고, 곳곳에 아주 그냥 아낌없이 가죽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이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사진으로 볼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작게 했을까? 요새는 막 다 디스플레이 떡칠하는 세대인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커요. 엄청 큽니다. 손으로 봤을 때도 3개예요, 3개. 여러분 손을 이렇게 3개를 그려보세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계기판도 보시면 아날로그 계기판과 센터에는 또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센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으로 메뉴를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메뉴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홈에 가면은 뭐 이제 기본적인 날씨, 온도, 시간,
뭐 이제 남은 주행거리가 한눈에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홈이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뭐 이제 주행 얼마나 가능하냐, 퓨얼 레인지,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지금 오디오 정보,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핸드폰 연결된 거, 그리고 이제 설정인데, 설정해 보시면 속도, 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 스피커죠. 보스 사운드 스피커. 이거 홀드 투 셋 이거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음향도 좋고 스피커도 많아요. 물론 에스컬레이드의 36개 AKG 스피커보다는 떨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가성비가 좋지만 충분히 그만한 기능들을 해내고 있는, 요 보세요. 없는 게 없습니다. 디지털 리어뷰 카메라 룸미러 보시면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밝게, 그리고 가까이, 멀리. 운전하면서 보면은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뒷좌석에 지인들이 많이 타고 막 짐 같은 것도 싣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뒷좌석 실내 공간과 상관없이 뒤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일수록 시야 확보에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시야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넘기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뒷모습, 그죠? 그리고 뭐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좌우 바퀴, 내 옆 바퀴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기능, 그죠? 이거는 이제 앞바퀴 쪽이겠죠? 이게 뒷바퀴 쪽, 앞바퀴 쪽.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장착한 부분을 보는 거죠. 다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이건 이제 트레일러 장착하면 보이는 부분이겠고, 뭐 정말 부족함 없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룸미러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큰 차일수록 시야 확보에 유리한 차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이 가운데 쪽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온도 조절까지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눌렀다 껐다 하면서. 그리고 조수석도 당연히 통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기, 외기, 이제 온도 조절 기능들이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켜지고, 바람 들리고 오토 에어컨까지. 여기 싱크를 누르면은 동시에 같이 온도 조절이 됩니다. 저는 이 기능이 정말, 제 차가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2개씩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타호와 에스컬레이드, 그러니까 올해 모델 말고 이전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델 하셨던 분들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컬럼식 기어였어요. 컬럼식 기어. 이 컬럼식 기어가요, 조종할 때 내 자신이 약간 좀 이렇게 우울감이 들어요. 트럭 감성이죠, 트럭. 네, 트럭 감성으로 해야 돼요. 물리적이에요, 그게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나의 럭셔리함이 떨어져. 올해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당기는 방식이에요. 제가 브레이크 밟고 R을 한번 해보면, 그죠? 지금 시트가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감지기도 나오죠. 뒤쪽에 가깝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R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D를 당겨 보겠습니다. D를 당기면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N은 눌러주는 거고, 파킹도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재밌죠? 이거 또 재밌는 기능인데, 에어컨이 있을 법한 위치에 있지만 얘는 수납함이에요. 수납함. 반무광으로 도금된 요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줍니다. 이 공간은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뭘 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핸드폰? 핸드폰 여기 넣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넣으면 무선 충전이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을 뭐 숨겨놓는 세컨폰도 아니고 왜 여기다 심지어 핸드폰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여기다 뭐 하는 거냐? 현금 따발을 넣으라는 거냐? 제 딱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되게 깊어요. 빼기도 힘들어. 살짝 눌러서 이거 딱 걸립니다.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딱 걸려요. 이 느낌 감성 있어요. 닫을 때는 이걸 누르면, 여기다 여러분은 대체 뭘 넣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여기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지 이거 보고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 차에 기능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안전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긴급 제동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얘에는 뭐가 있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차선 유지를 하면서 앞에 차하고 차간거리 조절하면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지면 반자율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더라도 발을 브레이크나 엑셀에서 뗀 상태로
차간 거리 조절을 하면서 편안하게 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핸들은 웬만하면 놓지 마세요. 근데 놓을 일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여기가 뻐근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그 50견 있으신 분들 뭐 그럴 때 한 2, 3초라도 앞에 차 없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팔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딱 잡는 거죠. 그러면 이 개운함이 한 10분은 갑니다. 그럼 또 10분 뒤에 10분 뒤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은 높낮이를 그냥 여기 버튼이 바로 있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세팅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높낮이를 그냥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 파킹 플러스 여기에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식 파킹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면 풀립니다. 여기 떠있죠? 네. 레인 키핑도 그냥 누르면 돼요. 보면 여기 가운데 계기판 보이죠? 힐 디센트 컨트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언덕에서 내려갈 때 내가 원하는 속도를 고정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내리막길 뭐 무거운 차들이 특히나 이제 견인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구동에 대해서 4가지, 그리고 운전 모드에 대해서 또 4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대단하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오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AW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뒤에 바퀴만 흰색으로 들어와 있고 앞 위쪽은 흐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륜이다. 뒷바퀴만 움직인다. 뒷바퀴 중심의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사륜 하이로 간다. 네, 사륜 하이로 바뀌었습니다. 고속도 가능한 사륜인 거죠. 지금이 사륜 하이고요. 사륜 로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을 넣어주고 사륜 로우를 눌러주면 꾹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톡만 누르면 되네요. 트랙션 컨트롤 들어왔네. 네, 작동 안 시킨 거죠. 이제 안전장비들 다 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프로드 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오프로드 막 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퀴가 막 흔들흔들 거리고 두 바퀴로만 해가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오프로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때마다 시스템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장비가 꺼집니다. 이 사륜 로우 기능은 국내에서 쓸 일이 있다?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어떤 분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 쓰냐면 카라반을 무거운 걸 끌고 갔는데 예를 들어 뭐 바퀴가 조금 빠졌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힘 토크를 극대화해야 될 때 이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쓰려면 쓰는 거죠. 원래 있는 기능이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우린 지금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라 노말 스포츠 하면은 뭐 약간 배기음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려나요? 약간 그런 느낌 듭니다. 지금 이제 기본 노멀 모드에서는 오른쪽 끝에가 이제 배터리 용량으로 나와 있는데 스포츠 오프로드 하다 맨 마지막까지 가면 온도예요. 온도. 기어의 온도 같은데요? 견인을 할 때 기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배비 온도를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미션 오일 네. 뭐 이런 온도인 것 같아요.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는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놀러 갔는데 조금 길이 거칠다 그러면 괜히 좀 해볼 것 같아요. 안 해도 잘 가는 6200cc 420마력의 하이드라 10단 미션이 결합된 이 서버번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하이드라 10단 오토매틱 미션은요, 포드하고 공식으로 GM이 같이 합작해서 개발해서 나온 명품 미션입니다. 기본적으로 10단 오토 미션의 이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을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승차감이나 연비 효율이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6200cc 이 엔진은요 2005년에 한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면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연료를 맘대로 이제 조절한다 해가지고 8기통 중에 4기통만 구동하는 거예요. 이게 8기통이면 4기통만 구동해요. 이렇게 뭐 이러겠죠. 이렇게 우리가 저속에 있을 때 8기통 다 둘 필요 없잖아요. 신호대기 할 때 8기통 다 둘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다. 근데 이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가 2019년에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6점이라 다 똑같은 엔진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최신 엔진이고, 그렇게 해서 2019, 2020년에 세계 10대 엔진에 또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새로 나오는 콜벳이나 에스컬레이드 당연히 똑같은 엔진이고요. 쉐보레의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에도 동일한 엔진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은 뭐 널리 쓰이는 풀사이즈 SUV나 픽업 트럭, 큰 차들한테 쓰이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이자 고성능 모델 콜벳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이번에 에스컬레이드 사시는 분들 내 차 엔진 좋아하시겠는데 이 엔진은 똑같아요. 하이컨트리라는 이름을 왜 했냐, 굳이 프리미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혹은 뭐 프리미엄, 뭐 럭셔리 이런 이름들은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다 트림 이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트림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등급이구나, 1등급, 2등급, 3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이컨트리다 라는 이름으로 함으로써 이 트림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둔 건데, 그럼 비중을 둬서 뭔 차이를 뒀냐? 일단 헤드레스트에 이게 새겨져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 대면 하이컨트리 하면서 막 트레킹하는 꿈 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트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시트 파이핑 부분에 하이컨트리의 어떤 감성을 넣었습니다. 전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직물이에요. 이게 친환경이죠. 직물은 친환경인데 뭐 가죽 사이에 직물이니까 할 말은 없죠. 이런 친환경 감성도 좋은 게, 요새 그 산악 캠핑, 그리고 등산 이런 쪽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가운데 센터 콘솔 보시면 이 센터 콘솔이 상당히 묵직하게 큽니다. 덩치가 엄청 커요. 서버번 중에 이 센터 콘솔이 전동식으로 뒤로 쥐 가는 기능도 있어요. 얘는 지금은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거 정도.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센터 콘솔 크기가, 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걸쳐놓는 거. 야, 이거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 암레스트 센터 콘솔은 여러분이 가장 잡다한, 내가 생활에 사용하는 잡다한 물건을 가장 많이 실는 곳이에요. 되게 큽니다. 제 팔에서 팔꿈치까지 대각선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에스컬레이드 들어오고 있는 차들 중에 냉장고 빠진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냉장고 그게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써봤는데 안 써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큰 공간인데 이 공간을 냉장고로 쓰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료 넣는 거 말고 여기다가 뭐 노트북을 넣을 거예요. 아무래도 냉장고는 먹는 거 말고는 아예 안 넣게 돼요. 그러니까 센터 콘솔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편하게 여러분 의견이 맞는 겁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기능은 가능합니다. 2열 열선 시트 기능 가능하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핸드폰을 놓으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되는 줄 알았어. C타입 충전 잭, USB 잭, 그리고 시거 잭. 이건 뭐예요 근데? 확인 버튼인가? 그러네. 엔터. 예. 직관적이네요, 버튼이.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어서 당황스러운데, 이거 백 터치도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오작동을 좀 방지해 주죠. 좋습니다. 비상 깜빡이가 여기 밑에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밀의 공간 바로 밑에. 소리 되게 좋아요. 다시방은 뭐 좋습니다. 넓고 커요. 보시면 센터에 또 하나 눈여겨볼 기능이 있어요. 트레일러링입니다. 트레일러링이 들어오면, 트레일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르면 트레일러 뭐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는 뭐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이나 뭐 차량 컨디션이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도 나와요. 체크리스트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컨벤셔널이라는 걸 누르면 너 이거 잘했니? 뭐 했니? 이렇게 하면서 막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나 이거 했어. 그 다음 단계 이거 했어? 그럼 이거 했어? 휠 초크도 뭐 제거했어? 미러도 봤어?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다 했어. 이거 해요. 트레일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하면 좋겠죠. 왜냐면 그 체크를 잘 못했는데 뭐 달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 트레일러에도 보면은 트레일러를 아예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트레일러를 이름도 등록하고, 세팅도 트레일러가 떨어지는 거 경고음이죠. 뭐 예를 들어 가다가 트레일러 혼자 남겨두고 갑자기 차가 가벼워졌네?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 뭐 메인터넌스 관련된 경고나 이런 것들도 내용이 다 나오고, 게스트 트레일러에서 또 뭐 전혀 새로운 트레일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뭐 이런 트레일러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라반도 엄청 큰, 차보다 더 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나오는 차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픽업 트럭이 견인하기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픽업 트럭보다 얘가 더 섬세해요, 견인에 있어서는. 그럼 얘가 F150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냐라고 하면, 크게 두드러지는 거, 그거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 파킹 백업 어시스트가 있거든요. 주차할 때 이 트레일러 요거 조절해 주는 거, 그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정도? 근데 그거는 없는 픽업 트럭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인하는데도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열 한번 보실 텐데요. 2열, 3열 과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쉐보레 서버번 하이컨트리 2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사합니다.
이 브라운 시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트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운 시트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놀이끼리한 브라운 시트, BMW 꼬냑 시트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약간 불구스름한 또 시트가 있어요. 마이바흐 같은 시트죠.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그 다음에 있는 브라운 시트가 바로 이건데, 이건 나무 색깔이에요. 나무 색깔. 하이컨트리다운 색깔이죠.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아늑한 공간이다. 에스컬레이드 신형하고 똑같아요. 굴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굴곡은 거의 유일하게 한 3cm 정도 되는, 2cm 정도 되는 요 굴곡 말고는 다 그냥 평평해요. 이 평평한 바닥 덕분에 좀 안락한 공간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3열로 진입하는 이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기존 모델하고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그 에스컬레이드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 레일 시트예요. 레일 시트 이거죠. 여기서 앞으로 최대한 당기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예전 모델은 한 이 정도가 디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3열이 넓을래야 넓을 수가 없었죠. 저처럼 키가 큰 덩치 큰 남자들이 앉기엔 좁았는데 이제는 레일로 이렇게 3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이 정말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열 리클라이닝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레일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잡고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편하냐? 엄청 편합니다. 한 125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각도는 내가 재보지 않았는데 뭐 충분히 불편함 없이 달릴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앞에다가 이 발 넣을 수 있는 거 이거 은근 깨알 편하거든요. 이게 공간 창출이랑 똑같아요. 공간 창출. 그리고 이게 또 부직포가 이게 뽀송뽀송 해가지고 발도 되게 편하네요. 쿠션이 있어요. 이 안에 쿠션이. 이게 또 숨겨진 서원의 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2열 믿고 사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눌러서 깨우듯이 HTML을 껴라, C타입 펴서 핸드폰에 있는 걸 영상을 옮기고 내비게이션 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건데 깔끔하고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요. 제 손으로 치면은 3개 한 반 정도 되네요. 3개 반. 엄청 크죠. 3열 한번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3열. 또 제가 3열 좀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3열에 대한 제 감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드럽고 폭신합니다. 3열 시트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시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트도 편하고 상당히 앉을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릎, 제가 키가 180인데도 무릎이 아주 널널하죠? 굉장히 넓은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진짜 3열에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차예요. 3열에 다리 꼴 수도 있어. 3열에서 다리 꼬고 갈 수 있는 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드에서 똑같이 이제 C타입 충전잭, 컵홀더. 그리고 놀라운 거, 지난번 에스컬레이드 영상에서 제가 야 이놈들 이거 하면서 했던 거 있죠? 똑같이 있어. 이 가죽 마감. 편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팔꿈치가 닿거든요. 이렇게 여기 살짝 이 라운드진 곳에 손을 딱 놔면 유리창에 안전벨트 체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요 원래 보통 위에서 내려올 텐데 지금 왜 유리창 이쪽에 중간에 붙어 있는지. 그렇죠. 좀 특이하긴 합니다. 시트를 좀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하지 않았나. 시트에 안전벨트가 달려있으면 뒤로 넘어가고 이 작업을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3점식 벨트로 돼 있잖아요. 이게 벨트가 2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열에도 에어컨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원해. 3열까지 에어컨 시원하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어떤 차들은. 근데 얘는 시원하게 잘 나온다. 그리고 2열에도 보면은 이 시트 뒷부분이 약간 부직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덕분에 이제 짐을 실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이 시트의 가죽 질감은 뭐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스티치도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중으로 된 스티치가 상당히 또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서버번 사는 사람들은 뭐하러 에스컬레이드를 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거든요. 진짜 승차감도 똑같아, 기술도 똑같아, 뭐 하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에스컬레이드가 서운할 정도로, 에스컬레이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최고급 그거잖아. 근데 왜 똑같이 해가지고 서버번에 내면 어떡해. 리얼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돼 있고, 에스컬레이드의 기능, 그리고 실용성, 편안함, 승차감, 안전감, 기술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팔방미인 같은 차량입니다. 럭셔리하진 않지만 충분히 고급스럽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2021 쉐보레 서버번 하이컨트리, 여러분께 저희가 많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세대 말고도 또 몇 대가 더 있습니다. 당장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부가세 환급, 전액 비용 처리,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까지 다 가능한 여러가지 재밌는 차량에다가 안전장비, 고급스러운 옵션들, 실내 실용성까지 다 두루갖춘 이 서버밴 당장 구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이용자 명의 리스를 통해서 초기금 조금으로 시작해서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쉐보레 서버밴과 함께 가족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저는 로드마인 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